자, 이번에는 9-6번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이제 시그마예요.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을 구하여라. 필요하면 이 책 부록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풀어봐라 그랬어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평균이 m이라고 그랬죠?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요. 여기가 m이에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확률을 구하는데요. m-시그마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예요. 당연히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그마는 언제나 양수죠. 그러면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가 될 거고요. 시그마가 0일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좋겠네요. 예. 왜냐하면은 값이 전부 다 똑같으면은 표준 편차가 제로가 될 수도 있죠.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기는 그럼 m-시그마죠. 주의사항은 뭐예요? 요 간격과 요 간격이 일치해요. 자,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는 일치하겠죠. 한쪽만 구해서 2배 하면 돼요. 요거는 표준화 이전 x예요. 표준화 할게요. 표준화 하면은요. z로 바뀌죠? 평균은 m이 아니라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있는 m 플러스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 되는 거니까 시그마분의 시그마. 아하, 1이 되네요. 1. 자, 뒤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 표를 구하면은요. 얼마가 나오냐면은요. 요 뒤에 찾아보면은 0.3413이라고 나올 거예요. P 어떻게 나오냐면요. Z가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이 0.341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자리는 0.3413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2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3413의 2배가 되는 거니까 0.6826 이렇게 해서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m-k 시그마, m 플러스 k 시그마까지예요. 자, 표준화 이전 x m이고요. 여기가 m 플러스 k 시그마, 이쪽이 m 마이너스 k 시그마 이렇게 됐어요. 아이코, k라고 썼네요. 네. k 시그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간격이 일치해요.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넓이만 구해서요. 2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을 표준화해 줄게요. 시그마분의 이 문제에서 표준 편차는 시그마죠. x-m 하게 되면 k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오호. 그러면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되는 거예요. 예, 약분하면 k가 되는 겁니다. 예, k가 됐어요. 그러면 이쪽이 k면 이쪽은 z값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거꾸로예요. 확률을 줬어요.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7이래요. 이에 해당하는 k값, 바로 그 z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0.97인데요. m-k 시그마에서 m 플러스 k 시그마까지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굳이 표준화된 그림까지는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른쪽과 왼쪽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렇다면 0.97의 절반을 따져볼게요. 0.97의 딱 반을 따져보는 거예요. 0.97의 절반이 되면은 0.485가 되는 거죠. 0.485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얼른 맨 뒤에 정석책 맨 뒤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찾아보는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표를 찾아보면은요. 자, 표준 정규분포표를 찾아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Z 이렇게 해서 쭉 나올 거예요. 자, Z 값이 쭉 나오는데요. 자, 요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요 확률 값에요. 0.485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0.485 나오는 게 누가 있느냐? 여기하고 여기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쪽에 보면은 2.1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쪽에 보면은 7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이 K값, Z값이죠. K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Z값 K는 바로 2.17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9-7번 문제입니다. 어느 대학 입학시험에서 2,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2,000명의 평균이 450점이래요. 2,000명의 평균이 450점이고요. 표준 편차는 75점이랍니다. 지원자는 2,000명이에요.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600점 이상 받은 수험생은 몇 명이 되겠느냐? 1번. 정규 분포를 따라주는데 평균이 450점이죠. 그러면 60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죠. 그럼 이 600점에 표준화를 해보는 거예요. 75분의 600-450이면 150이죠. 2다. 표를 보니까 2에 해당하는 게 0.48이죠. 아, 여기가 0.48이란 얘기예요. 왜? 0에서 2까지가 0에서 여기가 Z는 0이 되는 거죠. 평균은 Z로 표준화시키게 되면 0이 되는 거고 2까지. 0에서 2까지가 바로 0.48. 그러면은 이쪽은 얼마가 돼요? 0.02가 되겠죠. 아, 높은 점수부터 따졌을 때 0.02. 그러니까 2%란 얘기예요. 2%. 아하.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수험생은 몇 명이냐? 2,000명 중에 0.02. 2%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40명밖에 안 되겠죠? 2번. 이 대학의 입학 정원이 320명이에요. 당연히 커트라인은 높은 점수부터 자르겠죠. 2,000명 중에서 320명만 합격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상위 16%예요. 상위 16%. 다시 말해서 0.16이에요. X고요. 평균이 450점이거든요. 여기가 커트라인이에요. 여기가 몇 점일까요? 여기가 몇 프로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16%, 즉 여기가 0.16이어야 돼요.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0.34라는 이야기예요. 0.34가 보이네요. 와우, Z가 얼마일 때요? 1이어야 돼요. 바로 이 녀석의 Z값이 1이어야 되는 거예요. Z는 시그마, 이 문제에서의 시그마는 75였죠. X-450. 이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0.34가 되려면 Z값은 1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후. X는 75 더하기 450이 되겠네요. 아하. 그래서 커트라인은요. 525점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525점은 받아야 합격할 수 있어요. 다음은 9-8번 문제입니다. 자, 9-8번부터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앞선 8장에서요.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항분포 B. 이항분포는요. 앞에 n, p 이렇게 나타내죠. 여기서 말하는 n은 시행 횟수. 그리고 p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배웠느냐? 평균이 뭐라고 했어요? NP. 그리고 분산은
NPQ. Q 대신에 뭐 1-P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그 분산값 NP 1-P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였어요. 이건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시행 횟수 n이 충분히 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수학 시간인데 좀 말이 그렇죠. 충분히 그러니까요.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보통 n이 30 이상을 얘기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충분히 큰 거로 주겠죠. 애매하게 안 줘요. 뭐 35개 이렇게 주고 애매하게 생각 안 합니다. 뭐 한 100개, 뭐 200개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크게 줍니다. 30 이상이면 보통 통계학에서는 충분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n이 충분히 크면은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항분포 n, p 이 이항분포는요. 거의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거의 비슷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자리가 원래 평균 자리죠. 그 평균 자리, 이 자리가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 제곱은 제외할게요. 그럼 평균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요? 앞에서 평균을 NP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NP가 들어가는 거고요. 평균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 뒷자리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죠. 표준 편차의 제곱은 표준 편차의 제곱은 뭡니까? 분산이죠. 그러니까 N, P, 자리 없다. 자리 없으니까 그냥 Q라고 쓸게요. Q는 1-P예요.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된다? 이항분포가 거의 정규분포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진다 그랬어요. 자, 벌써 이거 딱 읽는 순간 느낌이 나죠? 세 가지 느낌이 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1번.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2번. 내가 원하는 사건과 원하지 않는 사건으로 양분된다 그랬어요. 보세요. 똑같은 시행을 720번 반복하죠. 그리고 1의 눈이 나오는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1의 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외의 사건, 1이 눈이 아닌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과 원하지 않는 사건으로 이렇게 양분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앞 사건의 결과가 뒷사건의 결과에 영향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독립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이 세 가지 느낌이 들면 확률은 독립시행정리. 그리고 분포는 이항분포다. 분포는 이항분포 n, p로 이렇게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이항분포로 갈 수 있어요. 몇 번 던졌어요? 시행횟수 720번. 내가 원하는 사건이 1의 눈이죠.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이죠. 그럼 1번 갑니다.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평균은 n 곱하기 p죠. 720 곱하기 6분의 1이니까요. 120이네요. 분산은요. 거기다가 np에다가 그 120에다가 6분의 5를 곱하면 되겠죠. q, npq. 그럼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되겠죠. 그리고 시행횟수가 충분히 큽니다.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다? 정규분포를 따라가겠다.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그러면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 평균은 120이라고 쓰면 되고요. 분산은 100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2번을 풀기 위해서 정규분포가 필요한 거예요. 평균이 120일 때 120에서 130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2번을 풀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평균이 120인데 120에서 130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 130인 녀석, 이 녀석의 Z값이에요. 시그마분의 10분의
x-m이니까 130에서 120을 뺐죠? 또 10. z는 1이네요. z가 1일 때 0.3413이네요. 따라서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은 0.3413. 그게 바로 2번의 답이 되겠죠? 0.3413이에요. 그 다음은요. 이제 3번. 110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110 이상일 확률. 이거 그냥 이 그림에다 같이 할게요. 여기가 110이에요. 110 이상일 확률이니까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전체 다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요.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보여요. 아유, 그림을 새로 그리는 게 더 좋겠네요. 평균이 120이었어요. 2번에서 130을 구했더니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3413이라고 했죠. 그런데 3번에서 110 이상이래요. 어머나, 간격이 똑같죠? 10씩이죠. 그러면은 이쪽도 역시 0.3413일 거예요. 그쵸? 거기에다가 반판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평균에 정확하게 반판 오른쪽은 0.5에 해당하는 거죠. 흐흐흐흐. 따라서 3번의 정답은 0.3413에다가 0.5를 더한 거니까요. 0.8413의 확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 0.8413이에요. 자, 이제 9장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9장의 마지막 문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30g이고요. 표준 편차가 5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평균 30g, 표준 편차가 5예요. 이 공장에서는 40g 이상이면 불량이에요. 40g 이상이면 불량으로 처리를 한대요. 이 제품들 중에서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2,500개 검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는 9-9번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실전에 아주 가까운 문제죠. 자,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검사를 했을 때 그 중에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 나올 확률을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우선 가만 보니까 우리는 지금 뭘 판단해야 되느냐? 불량인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은 불량이에요. 몇 번 반복해요? 2,500번 이상을 반복할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항분포 문제예요. 2,500번을 검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불량일 확률을 몰라요. 불량률이 안 나와 있어요. 아니요.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불량의 판정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40g 이상이면 불량이라고 그랬죠. 평균이 30이래요. 평균이 30g이에요. 그런데 40g 이상 나오면 제품이 40g 이상 너무 무거워 이런 불량이에요. Z는 얼마예요? 시그마가 5죠. 5분의 40-30 하면은 10이니까 5분의 10, 2가 되겠네요. Z가 2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0.48. 여기가 0.48이에요. 그럼 불량률은 얼마란 소리예요? 0.02라는 얘기예요. 아하, 0.02. 2%의 불량률을 갖는데요. 이걸 2,500번을 시행을 했어요. 와우, 충분히 크네요. 평소 같다면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불량의 개수가 나올까요? 2,500개 중에서 0.02에 해당하는 거죠. 예, 보통 평상시 같으면 한 50개 정도 꼴로 2,500개 중에 50개 꼴로 불량품이 만들어집니다. 분산은요. NPQ죠? 그럼 50, NP 하면 50이죠? 거기다 Q, 0.98이 되겠죠. 0.02의 반대 방면 0.98이 되겠죠. 그러면 49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녀석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 50개 정도.
그리고 표준 편차는 그러면 7이라고 해야 되겠죠? 49가 분산이었으니까. 자, 그래요. 그런데 보통 평상시에는 한 50개 정도 분량이 난대요. 근데 그날따라 불량품의 개수가 특이하게도 57개 이상이 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평상시에는 보통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한 50개 정도 분량이 나요. 그런데 그날따라 57개 이상의 분량이 날 확률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의 Z값은 얼마가 됩니까?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표준 편차는 7개 분의 x-m 하니까 7이 되겠죠. 아하, 1이 되는 거예요. 1. 예, 여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역시 1은요 0.34죠. 그럼 이쪽의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절반 0.5에서 0.34를 뺐으니까 0.16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확률은요 0.16이 되겠습니다. 답은 0.16 되겠습니다.